선매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5번이 아니고 6번이에요. 그거 하나 좀 고치십시오. 6번째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이거 자 논리가 어떤 논리냐 그러면 자, 여기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여기서 나가는 총 돈이 얼마냐 그러면 50억을 만약에 맥주를 먹어요. 한 달에 50억씩 이 아파트 주민들 다 마시는 총 금액이. 근데 근처에 호프집이 3개가 있는 거죠. 호프 B, 호프 C.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요 호프집의 매상이 얼마겠느냐. 매상고, 예상되는 매상고. 그럼 여기서만 지금 올 거예요. 그러면 최고 매상이 되면 얼마까지 벌 수 있습니까? 50억이겠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가는 거지. 근데 없으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호프집 3개가 결국은 50억이라고 하는 저 금액을 나누어 가져갈 건데 저거 어떻게 나누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고 있으면 이 호프 먹으러 갈 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를 따져요, 안 따져요? 거리 따지겠죠. 가까운 데로 가요, 먼 데로 가요? 다른 조건이 같으면 가까운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머지 조건이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규모 큰 데 갈까요? 규모 적은 데 갈까요? 규모 큰 데. 나는 오붓한 게 좋아. 그러지 말고요. 거리가 똑같으면 할인 마트 가겠습니까? 슈퍼마켓 가겠습니까? 거리가 똑같으면. 그러면은 슈퍼마켓 간다고요? 거리가 똑같으면? 그럼 강의가 안 되는데. 그럼 마트로 가야 돼요. 큰 데로. 그래서 거리는 가까운 게 좋고 규모는요. 큰 게 좋아요. 결혼할 때 잘생긴 놈 골랐어요? 가까운 놈 골랐어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조인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인성이랑 같이 못 산 이유가 뭐예요? 멀어서죠. 조인성이 우리 옆집에 살았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꼬실 수 있었는데 걔가 멀리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걔는 버려야 됐던 거죠. 지금 남편은 접근성이 좋았던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중요할까요? 매장 면적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얘가 얘를 땡겨 오려고 해요. 나한테 와라.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있다면 거리와 면적, 규모. 그럼 거리가 더 중요할 것이냐, 면적이 더 중요할 것이냐.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거리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교통수단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시. 마트 가실래요? 슈퍼 가실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동네 슈퍼들 다 고사당하고 있잖아요. 마트가 지금 대세잖아요. 그럼 그 마트 대세가 옛날에 우리가 차가 없었어도 그랬을까요? 버스 타고 다녔더라도 마트가 이렇게 요즘처럼 그냥 다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버스 없으면 마트 못 가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버스가 있고 자가용이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리가 별로 안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근데 옛날에 소 달구지 끌고 다니던 시대도 있죠. 100년 전. 이럴 때는 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가 나오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옛날 이론이라서 그래서 거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 공식이 나옵니다. 이걸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얘가 이렇게 끌어올 거야. 이렇게. 나한테 오라고.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죠. 호객행위. 저기 회 드시러 가보셨어요? 그럼 횟집 알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고 그냥 바닷가 가면 그럼 어느 횟집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아주머니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막 부르죠. 그걸 끌어당기는 유인력이거든요. 힘. 그러면 일단 가까운 횟집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목소리 큰데 뭐 저기도 괜찮나라고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가 당기는 힘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거리예요. 거리. 또 하나가 요 호프의 매장 면적.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당기는 힘. 유인력이라고 부릅니다. 유인력. 당기는 힘, 유인력. 따라해보세요. 유인력.
요 유인력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야 돼요. 유인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요 할인점 A의 유인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거리 있죠? 거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리는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게 유인력의 크기예요. 다시 여기 보시면요. 유인력은요. 당기는 힘. 매장의 면적. 여기에는 비례해요. 다시 말하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인력도 커집니다. 두 번째, 거리도 중요해요. 요걸 결정하는 게 요거 두 개인데 거리는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리는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리는 2라는 값이 있으면 실제 여기 적용할 때는 4가 되는 거죠. 4라는 값이 있으면 16이 돼버리고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커지면 유인력은 작아집니다. 멀수록 안 가니까. 그래서 요 관계식이 유인력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인력은 어디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하고 어디에는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때는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 놈만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면적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다른 걸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기억하지 말고 뭐에 반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입에 그걸 단어를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까먹더라도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이 딱 등장하면 어감이 이상해서라도 꺼야 돼요.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걸 자꾸 입에 붙여 적지 말고 여기 적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 여기 적으라고 입에 붙이라고요. 입에 다시 뭐에 반비례해요? 다시 시작. 여기 입에 붙으려면 몇 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선생님들 만나니까 종로가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반응도 제일 뜨겁고 뜨겁기는 쥐뿔 아직 결혼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반응 좋은 사람은 영습이가 다 데리고 있나? 다시 갈 길이 험난해요 지금. 어디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어디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요 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안다 그래요. 그냥 알죠? 알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물건 두 개가 있으면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요 거리에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요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여기서 써먹은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인점 A, 호프라고 했는데 얘가 이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면적이 500, 거리가 5. 할인점 B, B는 면적은 300, 거리는 10. 호프 C는 면적은 450, 거리는 1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힘 구할 수 있죠. 얘 힘이 얼마예요? 유인력, 당기는 힘 5의 제곱 분의 500. 계산해 보십시오. 시작. 계산기로. 얼마? 20입니까? 20. 그 다음에 요거 호프 B 10의 제곱 분의 300. 이거 얼마? 3. 그 다음에 호프 C 15의 제곱 분의 450번. 얼마? 200? 2?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 두드리시는 분들은 왜 안 이거 시험장에서 못 두드려서 틀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계산기 두드릴 때. 500 나누기 25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5의 제곱 이거는 암산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5의 제곱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450 나누기 15의 제곱인데 15의 제곱 암산하셨어요? 10의 제곱이 뭐예요? 100, 11의 제곱, 12의 제곱. 일단 암산 안 했다는 건 정빙이 되는 거죠. 지금 암산이 안 된다. 아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암산합니다.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3, 144, 13의 제곱은 16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건 자주 일단 안 한다고 치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냐고. 계산기로 15 곱하기 15는 해가지고 그걸 밑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450 나누기 밑에 적은 걸 이렇게 나누셨어요? 빙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걸 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450 나누기 15 곱하기 15 계산기로 연속해가지고 그렇게 두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다가 450 나누기 15 나누기 15 이런 식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딱 이렇게 나오면 요 계산을 빨리 해버리라고. 15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밑에다 적으라고요. 적고 요거 나누기 요걸 하라고요. 예를 들면 A 나누기 B 나누기 C 나누기 D 요렇게 나왔어요. 요거 얼마예요? 계산기 어떻게 두드려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그딴 짓 하지 말고 그냥 요거 나누기 해가지고 옆에 적어. 요거 나누기 해가지고 옆에 적어. 그래가지고 나누기 하세요. 이게 소수점 막 나오면 소수점 적당한 데서 끊어 그냥. 우리 시험 그렇게 정확한 소수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적당히 끊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누기 하셔요. 머리 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자꾸 계산기 두드리라는 겁니다. 계산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못해요. 자, 고급 스킬 쓰지 마세요. 계산기 보면 메모리 기능도 막 있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포레스 해가지고 하면은 일일이 굳이 안 적어도 이게 연속으로 쫙 되는 기능이 있다. 그런 기능 쓰지 말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능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쓰시라고. 하지 마세요. 더 위험해. 더 위험하니까 그냥 한 놈씩 패세요. 한 놈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은 다 나왔습니다. 힘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방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얘가 당겨가는 힘의 크기가 20이었고요. 얘가 20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3이에요. 얘는 2의 힘을 갖고 있어요. 점유율, 힘. 그러면 얘가 점유율이 얼마일까요? 점유율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전체 힘이 얼마예요? 25죠. 25 중에 얘가 얼마를 갖고 있어요? 20. 그래서 전체 거분의 20 더하기 3 더하기 2. 요거 전체 거분의 자기 거. 요게 뭐다? 점유율입니다. 요거 점유율 하면 0.8 나오죠. 0.8. 그러면 80%가 얘가 먹는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50억이라 그랬잖아요. 총. 그럼 80억을 얘가 가져가니까 제 얼마 가져가는 겁니까? 40억 가져가는 겁니다. 50억에 대해서 80%. 요거 알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자, 다시 모르는 분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있는데 얘가 100이 있어요. 100이 있는데 요 100을 갑돌이와 을돌이와 병돌이가 셋이서 나눠 가져갈 거야. 근데 힘센 놈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요. 근데 얘 힘을 계산을 해봤더니 갑이 가지는 힘이 60, 을이 가지는 힘이 30, 병이 가지는 힘이 10이에요. 그러면 요 100이라고 하는 요 100개의 물건을 갑은 몇 개를 갖고 갈까요? 그러면 전체 거분의 60을 얘가 가져갈 거라고. 이거는 우연히 다 더해보니까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60이니까 60%를 얘가 가져갈 거라고. 그럼 얘가 60을 가져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몇 개를 갖고 가요? 얘는 30을 갖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힘 계산을 해봤더니 갑이 30이고 을이 10이고 병이 10이에요. 힘 계산했더니. 그런데 요거 다 합치면 50이죠, 이제.
그러면 얘가 여기서 몇 개를 갖고 갈 거냐고. 그럼 아까는 100이었으니까 계산이 좀 편했는데 이제는 50이잖아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50 중에 30을 얘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가져갑니까? 60%라고요. 요거 나누기 요거. 60%면 똑같이 여기서 얼마를 갖고 갑니까? 60개를 갖고 간다고. 이게 퍼센트, 이게 점유율이에요. 전체 거분의 자기 거. 다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전체 거분의 자기 거를 다시. 여기에 힘 계산했는데 13이 나왔고 얘가 7이 나왔고 얘가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1위로 얼마가 갑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해요. 셋 다. 모든 힘을 다 여기에 가해지는. 힘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25죠. 그러면 얘는 25분의 13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25가 있었으면 13을 가져간다. 근데 1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를 곱하면 된다고. 요게 점유율이라고요. 그럼 얼마 나와요? 15분의 14, 25분의 13 하면? 두드려 봐요, 두드려 봐요. 계산기 두드리는 걸 즐겨야 돼요. 습관. 13 나누기 25. 는 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뭐 나오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숫자가 나온다. 얘가 가져가는 거다.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에서 50억이라는 돈이 나간다. 총. 그런데 A가 가져가는 힘이 20이다. 얘는 3이다. 얘는 2다. 그러면 A한테 얼마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체 힘이 총 25거든요. 25분의 얘가 가져가는 게 얼마다? 20이다. 요게 자기 점유율. 그래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50억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가져가는 총 금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걸 바로 다시 계산을 하면 할인점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요거 있죠. 가운데 있었던 거. 여기서 아까 방금 제가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럼 얼마가 나가겠느냐 총. 그러면 X지역에 현재 주민이 몇 명 있고 4,000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쓰는 돈이 35만 원입니다. 그럼 저거 두 개를 곱하면 총 나가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4,000원에다가 곱하기 35만 원. 요거 해보십시오. 시작. 얼마 나옵니까? 앞에서부터 불러보세요. 몇 억 이렇게 부르지 말고 숫자를 뭐 세 단위로 끊어가지고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뭐? 1. 그 다음 사빵빵 빵빵빵 빵빵빵 요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읽을 때도 3개 단위로 끊어서 읽으세요. 1, 사빵빵 빵빵빵 빵빵빵. 그러면 요거 날려버리면 억 단위로 했을 때 요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4억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부동산에서. 그럼 이건 얼마예요? 14억이죠. 앞에 1이 붙었으니까 4억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14억입니다. 이거 못 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게 숫자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크네 그냥 뭐 맞네 14네 막 그렇게 14억. 자, 그럼 이 14억 중에서 A 하나만 해볼게요. 이쪽으로 얼마가 나가겠느냐. 그러면은 요 힘을 구합니다. 구해봤더니 A의 유인력 방금 구해봤죠. 얼마? 20. 그 다음에 A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들 유인력도 같이 구해야 돼요. 전체 거 분의 자기 거니까. 그래서 B 구했더니 3 나왔습니까? C가 2. 아까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 25. 그럼 A의 점유율은 얼마? 25분의 20. 요거 계산하면 0.8. 매상고는 얼마? 1,400에서 곱하기 0.8. 요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매상고입니다. 요거 알겠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모르면 계속 반복해가지고 뭐 한 2달 뒤가 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그림을 보면 제가 그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A 도시, B 도시, C 도시.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A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도시가 있고 그 사이에 C 도시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까는 조금 전에는 이게 호프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도시예요. 그게 도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호프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정규 이론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더 옛날 이론이에요. 물건을 사러 갈 때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른 도시로 물건 사러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촌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모를 것 같아 내가. 집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다 이쁘대요. 결혼할 당시에. 그 친구를 보러 갔는데 이쁘기는 이뻐. 근데 딱 보니까 촌 미인이야. 이게 도시 미인이 있고 시골 미인이 있어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도시 미인은 오목조목 이게 아니에요. 피부가 좋고 딱 서구형 형태에다 딱 시골 미인은 오목조목해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 이쁜 거지 이쁜 거지. 근데 전체 조화는 조금 뭐 그렇게 어쨌든 딱 보자마자 다 시골 미인들이야. 그래 내가 가지고 제일 이쁜 애가 얘래. 그래 내 와이프한테 집에 와서 물었어요. 저 여자 혹시 진주 사람 아니냐고. 놀래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 진주 미인 형태라고 저 미인이. 또 10명 중에 5명은 맞출 수 있어요. 저분은 전주 쪽에서 온 미인 같다. 대구 쪽 미인 같다. 저 사람은 수도권 미인이다. 이렇게 얼굴 보면 딱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촌에서 왔다 이렇게 손 안 들어도 딱 보면 알아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뭐 촌에서 오고 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촌에서 올 때 촌에서 살아본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7분이 촌에서 왔어. 그러니까 촌에서 물건 사러 갈 때 어디로 나가요? 읍내로 나가요. 읍내로. 근데 그 읍내가 촌이면 무조건 이 읍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수원이에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수원 읍내 나가는 게 더 가까워. 근데 수원은 규모가 좀 작은 도시야. 서울까지 나가면 좀 멀어. 근데 서울은 큰 도시야. 그럼 물건 사러 갈 때 수원으로 나가실래요? 서울로 가실래요? 그럼 방금 똑같은 논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가깝지만 규모 작은 도시로 갈까? 크지만 규모가 큰 도시로 갈까? 옛날 100년 전에. 그게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론이 재정립된 게 조금 전에 푼 그 문제고. 그래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도시에서 여기 이제 시골이에요. 이제 읍내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A로 갈까? B로 갈까? 그럼 이제 요 거리가 나올 거예요. 요 거리가. 그리고 요 도시의 규모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호프집의 규모는 뭘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면적이죠. 매장 면적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도시의 크기는 뭘로 판단할까요? 도시를 면적으로 하지 않아요. 도시는요, 인구수입니다. 수원의 인구수가 100만 명이다. 서울의 인구수가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서울이 수원보다 10배나 큰 도시죠. 규모가 그걸로 보통 판단됩니다. A 도시의 인구수가 몇만 명? 40만 명이죠. 여기 있잖아요. A 도시는 인구수가 40만 명, B 도시는 인구수가 10만 명, C 도시는 인구수가 5만 명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A 도시는 4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B 도시는 10만 명이고 C 도시는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물건 살 때 지금 어디로 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리가 나와요. A하고 C하고의 거리 10km입니다. 그 다음에 B하고의 거리 5km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끌어당긴다고요. 끌어당기는 힘 계산할 수 있죠. 유인력 어떻게 구합니까? 10의 거리의 제곱 분의 자기 면적 요거. 그러면 40만 나누기 10의 제곱.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두드리세요. 계산은 네가 해라 하지 말고.
저거 나누기 100 하면 돼요.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얼마 나왔어요? 4천? 4천. 4천.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빨리 두드리세요. 발톱 깎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10만 나누기 5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4천 나오죠. 그러면 둘이서 땡기는 힘이 똑같죠. 그러면은 8천분의 4천. 요것도 8천분의 4천 요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얘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50%라고요. 얘도 50%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 두 도시 중에 하나로 물건 사러 간다면 그러면 이쪽으로 몇 명이 가고 이쪽으로 몇 명이 가겠느냐 그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5만 명 중에 이쪽으로 몇 명 갈까요? 50%가 간다 그랬으니까 2만 5천 명. 이쪽으로 몇 명 갈까요? 2만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푼 거랑 논리가 똑같죠? 이거 연습하면 이거 거의 안 틀립니다. 이건. 왜? 문제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럼 3개로 나눠주면 돼요. 2개로 나오면 2개로 나눠주면 돼요. 요거 풀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 풀겠다. 자, 10분간 휴식. 쉬었다 들어오십시오.